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그걸 써놓고 도장을 찍어 서로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기다려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주느냐. 그건 논란이 되죠, 이제 해석상. 그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 그건 아닐 거고요. 그건 아닐 거고. 그럼 뭐 1개월 기다려줘야 되느냐, 2개월을 기다려줘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을 발생할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서를 쓴 게 좀 불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명백하게, 예를 들면 10월 12일에도 뭐 안 되면은 이항의 기준을 적용해서 한 달만 더 기다려준다. 그때도 안 되면 끝낸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 예, 예. 두 번째 합의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합의서도 보내셨나요, 중개사분이? 아, 문자에? 아, 문자 잠깐 볼게요. 예.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더 기다려준다고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11월 30일. 아, 리즈너블하게, 그러니까 리즈너블하게 제안하신 건데,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뭐 기다리겠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좋아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빨리 뭐 끝내고 계약금 몰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뭐 빨리 이렇게 저 잔금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이자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잔금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은 있나요? 그렇죠. 뭐 당연하죠. 계약 관계가 이렇게 뭐 계약금만 내놓고 질질 끄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기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생기고 꺼림직하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뭘 뭐 저기 이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논란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논란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사실. 그게 이제 재판 가서 법원이 여러 가지 해석상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이 여러 가지로 정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하는데, 그게 사실은 판사마다도 다를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떻게 만약에 뭐 계약금 일부 조금 돌려주더라도 끝냈으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는 급한 거 없다. 네가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닦여놓고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내가 너를 확실히 끝낼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기다려 준다 셈 치고 하면은 이게 확실히 끝내지고 계약금 완전히 몰수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렇게 서로 합의 제한 해가지고 계약금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돌려줄 테니까 지금 끝내자. 뭐 이런 정도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음.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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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예. 그렇죠.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다 누구나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야 내가 최대한 어떤 그 선의를 베풀어서 11월 말까지를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때 잔금 안 주면 끝내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면은 끝이 내지느냐 그게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당장은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주면은 충분해 보이고요. 네가 이게 이런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 그 사정 내가 알겠다. 돈은 없지. 그리고 계약금 떼기도 싫지. 그러면 좋아. 나는 너하고 타협 안 하고 너 돈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줄게. 근데 그때 안 되면 완전 몰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상대방한테 이제 변호사 명의로 그런 부분을 좀 보내면 상대방도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계약금 10%를 떼는 게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떼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약 뭐 잔금 날짜가 특정이 안 됐다든지 이런 변명을 자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임차인의 태도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말꼬투리 내지 그 소위 배은망덕, 그죠? 배은망덕 이런 걸로 비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인이 급할 게 없으면 사실은 시간 지나면 몰수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돌려주시면 내가 끝낼게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근데 이제 그거를 임차인이 그런 법률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잘못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법무사나 뭐, 이렇게 연차가 낮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사망의 해석을 잘 못하게 되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걸로. 임대인이 계속 잔금 지급일을 특정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거 이제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변호사 명의로 그거를 본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만 굽히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걸 변호사 레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요. 그 사망의 부분을 그 법원이 해석을 할 때 그 아까 봅시다. 해석을 할 때 새로운 잔금일인 10월 12일까지도 잔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이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냥 기다려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의를 했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했겠어요? 당연히 후자거든요, 후자. 그럼 그거를 이제 보통 뭐 불확정 기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률적으로. 불확정 기한, 확정되지 않은 기한,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 불확정 기한은 법원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잔금일을 어떻게 새롭게 합의했겠느냐, 두 사람이. 물론 딱 날짜가 뭐 12월 말까지는 늦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법원이 해석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그래서 아까 6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1개월이나 2개월, 3개월 하면은 조금 애매모호하니까요. 확실하게 하는 날짜를 한 6개월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왜 6개월이냐라고 하면은 계약이 언제 됐어요? 6월달 됐잖아요. 그리고 잔금일이 한 3개월 뒤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잔금을 연장시켜 주면서 새로운 잔금일의 확정은 늦어도 아마 뭐 예를 들면 판결을 그냥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늦어도 10월 12일로부터는 4개월은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4개월이라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1월 12일에는 잔금일이 도달하고 그때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다. 이런 판결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까 이제 10월 12일로부터 한 4개월 정도면은 뭐 충분해 보이긴 한데요. 한 3개월만 해도 사실은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뭐 지금 잔금 날짜가 원래 9월 28일이었으니까 그때로부터 뭐 지금 원래 한 번 준 게 한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뭐 한 10월 12일로부터 한 3, 4개월 정도? 넉넉하게 한 4개월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11월 12일, 12월 12일, 3개월 나면 1월 12일이 되는 거고 4개월 나면 2월 12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불확정 기한으로서의 잔금 지급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예.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확정 기한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 확정 기한이 만약에 1월 12일이다, 2월 12일이다 칩시다. 그냥 안전하게 2월 12일을 치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그때까지 잔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의 계약에서 계약 해제 절차를 아이 계약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 해제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끝나야 뭐 계약금 몰수가 되고 이런 거고 잔금일에 상대방이 임차인이 또는 매수인이 뭐 잔금을 안 내게 되면 임대인이나 뭐 매도인은 계약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계약 해제 절차가 뭐예요, 그러면? 그죠? 이게 그러니까 계약 해제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그 소송은 아니고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해제 통보. 야, 돈 안 냈으니까 끝낸다. 이게 해제 통보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될 테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동시이행 의무 서로 쌍무계약에서는 요거 지금 제가 다 녹음해서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쌍무계약 같은 뭐 주고받는 이런 계약입니다. 나는 임대인으로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에 잔금일에.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집을 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명도 의무라고 하거든요. 공간을 비워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쓰도록. 명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되죠? 잔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잔금 지급 의무하고 명도 의무가 동시행 의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냥 상대방이 뭘 의무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계약 해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나는 내 의무를 다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할 때 이제 비로소 계약 불이행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지금 집이 비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비어 있으니까 열쇠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으니까 잔금 언제 가져와라. 예를 들면 2월 10일이라고 합시다. 2월 10일까지 가져와라. 근데 이제 2월 10일 날 잔금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최고하고 최고 절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최고를 한 4월 정도 하면 돼요. 왜 안 주냐? 4월 정도. 그러니까 그 최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최고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고 절차가 한 4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잔금을 안 주냐? 이제 한번 최고하고 4월 뒤면 끝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제 통보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해제 절차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요 사건은 이제 불확정 기간이기 때문에 그 확정되지 않은 기간을 우리가 추측을 해서 좀 안전하게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한 2월 10일이면 충분하다 보는데 2월 10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그런 해제 절차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